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광개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4.5세대 전투기 KF-21이 야간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KF-21이 안정적으로 이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위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추력과 우수한 추력대 중량비, 그리고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프터버너는 전투기가 더 많은 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 KF-21이 야간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되었는데요. 조명뿐만 아니라 이륙 과정에서의 안정성과 엔진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KF-21의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KF-21은 지사의 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함재기인 F-18 슈퍼호넷에도 장착되어 있어 동일한 추력을 내지만 KF-21은 슈퍼호넷보다 1톤 이상 가벼워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KF-21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유체역학 설계로 인해 날렵한 형태를 갖추고 경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은 F-35보다 작은 외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외 매체에서 공개한 추력대 중량비 그래프에서 KF-21이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KF-21은 3중 디지털 FBW, 맥스 가변 캠버 날개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받음과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양산형 전투기 중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KF-21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초음속 돌파 시험에서는 슈퍼크루징 장면도 포착되었었는데, 슈퍼크루징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의 제트 엔진보다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초음속 구간에서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는 기체는 그렇지 않은 기체보다 더 높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애프터버너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중요한 적외선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퍼크루즈는 스텔스 기술에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5세대 전투기가 가져야 할 고유의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KF-21은 초음속 비행 시험에서 마을을 돌파하기 전에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여 출력을 풀파워로 끌어올렸다가 마을을 돌파한 후 애프터버너를 끄고 밀리터리 파워 부분으로 엔진 출력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지속적으로 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압 시스템의 지표 때문이라고 하죠. 전투기들은 각각 고유의 유압 한계치를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이상 기체의 유압 시스템의 최대치는 일반적으로 3000psi에서 3200psi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F-22와 F-35도 각각 3000psi와 3200psi 사이가 최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의 하이드로릭 시스템은 비행시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대치를 넘어 3225psi에서 3230psi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만약 전투기가 유압 한계치를 넘어설 경우 기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플랫 및 엔딩 기어의 파손, 그리고 기체 암호화 시스템 장비 오류 등이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KF-21의 비행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여유 한계치를 넘어서 하이드로릭 시스템을 3230psi 사이까지 작동시켰습니다. 이는 KF-21이 더 높은 유압 한계치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KF-21은 완벽한 슈퍼크루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높은 유압 조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진 것이죠. KF-21의 이러한 우수한 기동성은 공중전이나 회피 상황에서 유리하며 더 극단적인 공격 각도에서도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KF-21이 기체 손상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KF-21의 기동성이 미국지의 F4 팬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엔진 때문은 아니라는 반박이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에는 엔진 외에도 20만 개 이상의 부품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엔진을 외국에서 가져왔다 해서 충분치 않으며 거기에 뒷받침되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인도 테자스 전투기는 KF-21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테자스는 KF-21과 달리 안전성이 뛰어난 엔진으로 조립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인도 테자스 생산 공장 사진을 보면 기체 도장면 오염과 작업자들의 어설픈 조립 과정, 기본적인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달리 대한민국의 민간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항공기 엔진인 F-15K 전투기와 T-59 등 훈련기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엔진 제작사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성장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와 함께 모든 계획을 성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대한민국은 항공엔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며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자국의 엔진을 장착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해 단 4개국뿐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대한민국이 항공 분야의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5년까지 KF-21 엔진용 추력 편향 노즐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은 전투기 배기 흐름을 조절하여 더욱 향상된 기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 배기를 아래로 틀면 이륙하는 동안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울릉 공항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짧은 거리의 활주로에서 이륙을 도와줄 수 있고 회피 기동과 고각 능력 등 다양한 기동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 항공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KF-21은 5세대 전투기로서 스텔스 성능과 놀라운 기동성을 갖춘 기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제20 전투기에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가 짧다고 조롱하는 반면 중국의 4세대 전투기인 제20 전투기는 첫 비행이 이미 1998년에 성공했다고 비교하였는데요. 또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20년 전 F-16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중국 공영방송인 CCTV의 군사 채널에서는 KF-21의 상세 자원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대거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 65%가 과장된 수치라고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KF-21의 기술력을 견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결함 문제를 치부하지 않고 KF-21을 질투만 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수록 KF-21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만 인정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어이없는 반응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국방력, 앞으로 더 발전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척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대한광개토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